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최근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업종 현재가 화면입니다. 우선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. 최근 한 2개월 전에는 이렇게 550포인트까지 빠졌던 코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65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. 2018년 10월 11월에 650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올랐던 그 차트가 계속 빠지더니 550포인트를 찍었으나 이제 그거를 변곡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650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앞서서는 이 지지했었던 이 구간이 최근에는 저항의 구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650포인트를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 650포인트가 뚫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700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과연 2017년 18년 이때 나왔던 강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 시장에서 한일 무역 전쟁, 그 미중 무역 전쟁,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, 그리고 석유 관련된 중동 이란 쪽과의 미국과의 어떤 충돌들,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되려고 하는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미국과 북한의 어떤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긴 하나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은 해소가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시도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해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주식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의 뭐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. 아니면 부득이하게 중장기로 투자가 되는 상황.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이너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장기로 투자가 되는 그런 거죠. 물려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해소될 날이 머진 않았다. 가장 지금 어두운 상태다. 다만 조금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개선될 여지가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운용하시면서 버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해서 이제 최근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은 한 6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많은 종목들이 뭐 신규 상장도 하고 갑작스럽게 오르고 합니다만 물론 뭐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바이오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을 움직이고 있죠.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. 해서 강하게 튀어 올랐던 종목이 조정받을 때 그때 잡아서 다시 한번 튈 때 수익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. 우선은 썬데이 토즈는 이렇게 한번 뽑아내고요. 보시면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크게 상한가를 뽑아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5%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그게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. 거래량이 좀 줄면서 막 뱉어낼 사람들은 뱉어냈을 것이고 이 상태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 이 요걸 보시면요. 이 수평선을 보시면 전 고점이죠. 전 고점 22,000원대에 걸치다시피 나와줬습니다. 이게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. 우선 바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3,750원을 넘고 27,000원까지 가겠지만 만약에 좀 장초에 장초 몇 분 뭐 30분 사이에 움직임을 뭐 중요하겠지만 거래가 실리면서 쭉 빠지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면요. 밀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그때는 들어가지 마시고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이 302평선 2차적으로는 5위평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.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보합인 상태 다양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썬데이 토즈가 많이 빠지지 않고 도지형이나 약간의 앙봉을 뜨면서 윗꼬리를 안 달고 버텨주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럼 그때는 수급이 썬데이 토즈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됐을 때는 한번 잡아서 올라갈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좀 짜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데 그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
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물론 이제 2만 원까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. 다만 5이평선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 이게 월요일이면 이 300이평선과 5이평선이 만나는 지점이 아마 이 정도쯤 될 거예요. 거의 한 2만 한 1,000원, 뭐 2만 한 700원, 800원 되겠네요. 그때 그 지점 정도까지 빠질 개연성이 크지만 아주 많이 빠진다면요.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장 중에 잘 살펴서 잡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램테크 놀러줍니다. 이게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나서 엄청나게 조정을 6일 동안 연속 받았어요. 빠진 걸 보니까 꽤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제 생각에는 칠 때도 됐거든요. 아주 아주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이 지금 22평선이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죠. 이게 좀 이렇게 올라와 주고 그렇게 됐을 때 한 8,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거예요. 그러면 얘가 8,000원을 찍고 반등 칠 때까지 좀 지켜보시거나 분위기가 오전 중에 막 들썩들썩 한다거나 얘가 움직이라는 징조가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걸 봐서 잡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. 상당히 좀 계속 빠졌어요.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못해도 한 제 생각엔 거의 한 8,500~600원까지는 지켜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 정도거든요. 여기서 이 종목 자체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게 맞다. 더 빠진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한 8,300원 정도까지 찍으면 그때는 상당히 많이 빠진 거고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. 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갭 뜬 이 부분을 이 갭을 좀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이 300이평선이 올라오면서 60분 봉상입니다. 60분 봉상으로 300이평선이 올라와주면서 8,300원 정도, 400원 정도에서 맞닿을 때는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지점에 왔을 때 어느 정도 그 단기적인 관점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이 시티젠은 일봉상으로 보면요, 이 장기 평선인 300이평선에 도달했다가 밀리고 음봉상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적죠. 음봉을 밀릴 때. 그렇다라는 건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. 제 생각에는 월화 중에 시도가 3,000원 이상 나오려고 한 시도가 나와줄 수 있고요. 그렇게 됐을 때는 한번 움직이면 뭐 10% 이상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중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3,200원 정도 선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알리코제약 보시면 얘는 역시 중장기 이평선을 깨진 않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앞서서 시티젠과 같이 시티젠은 뭐 이미 뚫지 못하고 밀렸지만 얘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지지선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12,000원 정도 선까지 월요일날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반등할 수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워낙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 3%에서 5% 정도만 좀 잡아서 수익 보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리코제약도 좀 유심히 보시고요. 얘는 그 정말 차트가 이게 좋아요. 전 이거 지금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이거 이 종목도 강하게 지금 한번 냈긴 했거든요. 금요일날 뭐 계속 장대항목으로 뽑아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갭 뜨고 시작할 텐데 월요일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식이 되면 쭉 위로 뽑아 올렸다가 한 번 더 상을 말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게 지금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혹은 뭐 경고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 안 해봤거든요. 차트만 봤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이 종목은 여기를 지켜주냐 보고 빠졌을 때에 조정 좀 받을 때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.
이게 아주 제대로 지금 세력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2배, 3배 떴죠. 지금 당장에 들어가서 막 그 뇌동매매로 그냥 잡아가지고 상따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. 얘가 조정받고 좀 밀릴 때 그때를 좀 기점으로 보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뭐 한 이 정도까지 뭐 밀린다면 좋긴 하겠는데 뭐 거의 상을 말았던 상태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어쨌든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고 조정이 좀 들어갔다라고 싶으면 그때 한번 다시 계속 매매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국일제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연속으로 가지 않는다. 그러니까 계속 보유가 아니라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셔라. 50%라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얘가 전고점 근처까지 가고 이렇게 쫙 밀려버렸어요. 결론은 종가 거의 최저가로 밀렸고요. 다만 얘가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은 이 봉상으로 여기에서 있었던 장대 양봉의 몸통까지는 지켜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월요일날 어떻게 될 것이냐? 이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1억 주나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. 그죠?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승할 때 올라갔던 상승분에서 상당수가 많이 팔고 나온 거예요. 지금 그 상당수라는 거는 이 국일제재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하는 그 세력이라는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는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털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1차적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 정도 털었다고 하면 상당히 거의 다 턴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. 제 생각에는 이 다음에 이제는 뭐 변동성이 조금씩 먹는 방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 5,4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고요. 이거를 잡아먹고 이 음봉 몸통의 끝까지 다 양봉이 차 오르면서 다시 한번 만원까지 간다라는 생각은 우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절대. 왜냐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말씀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저가에 잡기에는 리스크가 커요. 이 종목은 계속 보아오셔서 알겠지만 한번 이렇게 빠지고 나면 계속 밀려서 아마 다시 한번 이 5,000원을 지켜주느냐가 아니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얘가 장중에 만약에 좀 빠졌다가 버텨준다. 빠졌다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하면 다른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안 실리고 시장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국유제지가 뭐 도지형이라든지 약간의 양봉 혹은 음봉인데 많이 안 빠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들어가서 튈 때 빠져나오는 방식이면 모를까.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종목은 우선은 여기까지 밀렸다고 하면 더 밀려서 5,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쭉 장기평선이라네요. 이 장기간 쭉 지금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? 거의 한 2달 가까이. 이런 방식으로 하고 다시 한번 레벨업 하려는 시도가 나오면 나왔지 당장은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찌됐건 국유제지 지금 물리셨던 분들은 많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또 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2, 3개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튀려는 보장은 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실었던 분들은 월요일날 좀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어쨌든 보유하는 부분은 뭐 일부분 있겠지만 조금 그 현금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립니다. 어찌됐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제가 좀 데일리로 매일매일 좀 이렇게 한두 종목이라도 꾸준히 좀 올리고 그렇게 좀 할 생각이거든요. 이제 제가 연수 갔다 와서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그 타이트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데일리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